오늘은 제 딸 수연이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그저 행복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장 한쪽 구석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외투, 다른 구두, 그리고 잔뜩 주름진 얼굴.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은 18년 전 저희 곁을 떠났던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딸의 결혼식 날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낡은 편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잠깐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딸의 결혼식 날 다시 만난 아버지,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식이 열리던 날,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언제나 그렇듯 쓸쓸함과 따스함을 동시에 품고 있었죠. 식장 안은 하얀 장식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축하 인사를 건네며 사진을 찍고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제 딸 수연이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 순간 하나로 보상받는 듯 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신부의 어머니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그 순간 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끝이 떨렸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오직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아 신랑에게 건네는 순간 저는 무너질 듯 울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토록 커버렸다는 사실이 기쁘고도 슬펐습니다. 행사가 이어지고 하객들이 박수를 치던 그때 문 쪽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낡은 셔츠, 구겨진 재킷, 그리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세월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식장 맨 뒤 구석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 20해 전 나를 떠나던 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니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축가도 박수도 사회자의 목소리도 그저 한 사람의 숨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지영아.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이 끝난 후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조용한 식장 안엔 꽃 향기와 피아노 선율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돌아서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이야. 그 목소리, 한때 나를 웃게 만들던 그리고 수없이 울게 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왜 오셨어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 결혼식이라길래 그냥 축하해주고 싶었어. 이제 와서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와서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줄 아세요? 당신이 떠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눌러왔던 세월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쥔 낡은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내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는 흐릿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의 필체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식장을 나섰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셔츠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을 들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의 잔향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 받은 이 편지를 읽어야 할까?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그때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너와 수연이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짧은 한 줄 한 줄이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내가 떠난 이유는 내 탓이 아니야. 그저 내가 너무 부족했어. 언젠가 다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때는 아무 말 없이 떠난 걸까?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걸까? 왜 이제 와서 이런 편지를 남기는 걸까?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던 중 편지 끝부분에 낯선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구동 12-3 박성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성호,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주소는 오래된 달동네 쪽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곳을 지나다녔지만 한 번도 그 근처에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떠났는지, 왜 이제 와서 나타났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의 여운도 딸의 행복한 미소도 모두 그 한 사람의 얼굴로 덮여버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었더군요. 결국 저는 외투를 걸치고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적막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자 낡은 벽돌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광고지가 붙어 있었고 계단 사이엔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려 있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며 한참을 찾은 끝에 드디어 낡은 초록색 대문 앞에 섰습니다. 번호판이 반쯤 떨어져 있었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를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약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그는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영아, 정말 너야?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왜 여기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됐어. 그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싸구려 라면 냄새가 났고 작은 스탠드 하나가 어둠 속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숙했어. 몇 년 동안은 거리에서 살았지.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완고하고 자존심 강하던 사람이 노숙자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 빚이 너무 많았고 너희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그냥 떠났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연락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랬지.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너랑 수연이한테 미안해서.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딸의 결혼식은 꼭 보고 싶었어. 그 아이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행복했어. 마지막이라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건 수연이한테 전해줘. 상자 안에는 오래된 손목 시계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고 유리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결혼했을 때 내 아버지께 받은 거야. 그때 나도 수연이처럼 설레었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그게 내 마지막 남은 거였으니까.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낡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병색이 짙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많이 아팠습니다. 그는 기침을 참듯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드러나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병원은 다니고 있어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소용없어. 몸이 너무 망가졌어. 무슨 병인데요? 폐암이래. 오래됐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고 오히려 담담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한 2년쯤 됐지. 그때부터 이 동네에 있었어. 그럼 왜 연락 안 했어요? 수연이도 나도 당신을 기다렸는데.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꼴이 이래서 어떻게 얼굴을 들겠어. 너희한텐 밝은 얼굴로만 기억되고 싶었는데. 밝은 얼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그냥 살아있기만 바라던 거예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 사업이 무너졌을 때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은행 빚 사채, 협박 전화.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지.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너랑 수연이한테 그 지옥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도망쳤어. 나쁜 놈이지. 그건 당신 나름의 선택이었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지옥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잠시 후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깐만. 그는 벽 쪽으로 걸어가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사진, 그리고 바닷가에서 웃던 가족 사진. 이건 매일 봤어. 잊지 않으려고. 사진 속에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젊고 단단했습니다. 이 사진들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게 나한텐 전부였으니까.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 사진은 우리 셋이 함께 웃던 여름날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다바람에 머리가 흩날리고 딸이 제 무릎 위에서 장난을 치던 장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그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좀 놓아주고 싶어. 나 자신도 너희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갈 것 같아. 몸이 버티질 못하네. 그런 말하지 마요. 제가 급히 말했지만 그는 손으로 제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이젠 후회 없어. 오늘 너를 봤으니까.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결혼식도 봤으니까. 이제 됐어. 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왜 꼭 이렇게까지 돼야만 했어요. 지영아. 그는 힘겹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 그때 너한테 너무 못했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사랑했어. 지금도. 그 한마디에 모든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침대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한테 나 미안했다고 꼭 전해줘. 당신 직접 말하면 되잖아요. 이젠 늦었어. 내일이면 병원에서도 못 나온다더라. 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줘요. 한 번만이라도 더 수연이 얼굴 보게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좋겠네. 그날 밤 저는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낡은 전기난로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는 잠든 듯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옆에 앉아 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진 속에 우리 세 사람은 아직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지우지 못한다는 것을. 사랑도 후회도 그리움도 그건 그대로 남아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영아.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의 온기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라면 냄새 대신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그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게 아무 말 없이. 그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편해졌네요. 그 말을 하며 손끝으로 그의 눈을 조용히 감겨주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처 닫지 못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낡은 편지 몇 장과 가족사진,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날짜와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연이 생일이다. 멀리서 축하한다. 지영이 회사 근처까지 갔다. 멀리서 보고만 돌아왔다. 한 장, 또 한 장 넘길수록 그의 외로운 세월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그는 우리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의 벌이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옷장, 낡은 의자, 먼지 쌓인 사진틀. 그 속에 그의 지난 세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화장장에서 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얀 연기가 하늘로 오를 때 나는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요. 이젠 괜찮아요.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걸 수연이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밝은 얼굴로 내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너무 행복해. 그 웃음이 눈부셨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해줄 이야기가 있어.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날 내 아버지가 다녀가셨어.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멈춰버린 시계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던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펼쳤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늘 미안했다.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구나. 편지를 읽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정말 아빠가 쓴 거예요? 그래. 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널 걱정했어. 수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손에 쥔 채 작게 웃었습니다. 이 시계, 엄마 결혼식 때 아빠가 찾던 거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시계야. 그녀는 그 시계를 조심스럽게 팔목에 찼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걱정 마세요. 저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품속에서 지난 세월의 상처들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지영과 수연이가 내 소식을 듣게 된다면 부디 원망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란다. 짧고 간절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펜을 들어 그 밑에 답을 적었습니다. 당신의 바람대로 우리 잘 살게요. 이제 편히 쉬어요. 창밖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달빛이 하얗게 골목길을 비추고 멀리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늘 위엔 별이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이 왠지 그 사람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씩 그 별을 볼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있죠?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이제는 미움보다 그리움이 남았으니까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사랑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쓸쓸했지만 그 진심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짜 용서는 그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오늘도 창문 밖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고마워요.